자, 오늘 저희 건강초대석 주제가 치매입니다. 예.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럴 때 깜빡깜빡 하시거나 혹은 이럴 때 좀 내가 나이가 들었나 하는 어떤 이벤트 같은 것들이 있으신가요? 그건 제가 나이 들었다고 느끼는 거는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느끼죠. 어제보다 오늘 하루 더 늙었잖아요. 저는. 아니 그 맞는데. 네. 아침에 일어날 때 네. 일어나는 게 조금씩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우리 이제 일반인들처럼 예. 지금 이제 문자 계속 주시는 분들이 예. 이제 말할 때 단어, 그건 저도 이름, 그렇고요. 이런 어. 것도 생각 안 난다고 그죠. 하시죠. 예전에는 영화 제목이나 영화 배우들 그다음에 네. 뭐 유명한 사람들 이름들이 편안하게 튀어나오는데 요즘은 그 있잖아. 그 어떻게 생긴 그 사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정확히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묘사를 하고. 그러니까 맞아, 이게 맞아. 이제 치매에도 증상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물건의 이름을 정확하게 딱 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볼펜이라는 게 아니라 글씨 쓸 때 쓰는 그거라고 표현하시는 현상들도 나중에 이제 치매 진단을 할 때 일정 정도 사용되는 그런 진단법 중에 하나긴 자, 해요. 보통 저- 그러면 네. 그런 순간에 우리는 치매인가 시작인가 전조 증상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데 이제 전문가시다 보니까 그런 증상이 있을 때 난 아니야. 그냥 내가 까먹었나 보네. 내가 신경 쓸 게 많은 모양이구나. 성격이신지 아니면 원래 근데 치매가 네. 이 정도 나이에 네. 제가 이게 젊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네. 치매 호발 연령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치매 관련된 어떤 고위험 요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노화의 과정이구나. 나이 먹어가면서 저절로 나타나는 과정이구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거를 좀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 우리 2520님께서 그거를 정확하게 지금 또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요즘 말하다가 단어나 사람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하려면서 이렇게. 근데 그 치매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중에 네. 하나가, 치매는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다라는 거에 많이 집중들을 하시는데요. 네.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도 하나의 증상이지만 그 이외에 부가적인 다른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네. 단순히 기억력이 떨어졌다는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을 치매로 진단할 수는 없죠. 근데 이 치매라는 것이 그러니까 질병인가요? 노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진행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한번 기사를 예전에 본 기억이 있는데 치매라는 것이 더 이상 질병이 아니라 노화 현상 중 하나다. 이게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렇죠. 노화 현상이 하나면 치료할 수가 없는. 치료보다는 관리 쪽으로 가요. 그렇죠. 그렇게 가야 네. 되는 거니까. 네.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근데 원장님? 좀 더 아주 급격하게 진행되는 노화의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으실 거고, 근데 노화의 현상이라고 해서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는 이유가 네. 이게 삶의 기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왜 본인 스스로의 삶의 기능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의 삶의 기능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기 오늘 때- 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관리가 잘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치매 국가 책임제라는 얘기가 나오고 치매에 관해서 국가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좀 더 관리를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것 때문이죠. 오늘 이제 금요우체통 통해서 김미정 님이 치매 검사에 대해서 궁금증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이제 일찍 진단을 받고 뭐 이렇게 예방을 하거나 그렇죠. 뭐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하고 싶었는데 병원에 갔더니 어머님은 원장님 앞에서 더 기억력 긴장을 하셔서 그런지 또렷해지시고 대답도 잘하고 오시고 그래서 이제 결국엔 6개월 뒤에 다시 오세요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게 6개월 후에 가면 맞는 건지 치매 검사가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네. 그 왜 가운 증후군이라는 거 있잖아요. 화이트 가운 증후군. 네, 화이트 가운 증후군. 그러니까 거기 앞에서만 이제 긴장이 되니까 뭐 번뜩해 갖고 이제 대답을 하셨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이게 이제 치매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지. 우선 화이트 가운 증후군은 네. 증상이 더 악화돼서 나타나지 더 호전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 네.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면접 같은 거 보실 때 네. 내가 막 준비를 많이 해갔는데 너무 긴장을 많이 했어. 그러면 내가 준비한 대답들을 다 못하고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느 정도 좀 편안한 상태에서 얘기를 해야 충분히 대답을 하시는데, 맞아요. 의사 앞이라고 긴장해서 더 잘하셨을 거예요. 그건 아니고 내가 그전에는 그냥 대충 넘어가던 나의 그 인지 기능을 네. 이게 여기서는 조금 더 똑바로 열심히 해야지라고 내가 가진 능력을 100% 발휘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6개월이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네.
치매라는 게 굉장히 진행되는 속도가 대부분의 경우 굉장히 느리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중풍 같은 게 있어서 급격하게 악화되는 경우를 떠나면 굉장히 천천히 진행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6개월 있다가 다시 한번 봐서 6개월의 변화 추이를 봐서 어떤지 좀 조절을 해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요. 네. 의사들이 단순히 그 기억력 검사 하나만을 가지고 네. 이분이 치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네. 주변 정보들. 그래서 이제 진단 받으실 때 가족분들이 같이 가시는 게 좋아요. 가족분들이 지금 집에서 어떤 변화들이 어떻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그런 주변 정보들을 종합을 해서 이분이 어떤지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다 그러셨으면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마음이 제가 덩달아 가벼워졌네요. 그러게요. 보통 치매에 걸리는 이유를 많은 분들이 유전이다라고도 알고 있는데 맞아요. 이 네. 원인 뭐가 있을까요? 유전적인 소인도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하죠. 근데 유전적 소인이 관여하는 치매 종류는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네. 치매의 한 60~70%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 그 부분이 그러니까 잠깐만요. 알츠하이머가 치매가 아니에요? 치매 안에 알츠하이머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치매 종류예요. 종류 중에 알츠하이머 치매, 그다음에 혈관성 치매. 이 혈관성 치매가 흔히 뇌졸중 중풍이라고 알고 계시는 그 중풍 이후에 뇌 기능이 떨어지는 거.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가 거의 대다수고요. 혈관성 치매가 한 20~30%. 그 외에도 영양실조로 인한 치매 증상, 그다음에 알코올 중독에 의한 치매 증상, 뭐 여러 가지 다른 증상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치매만 놓고 보면 유전적인 영향, 나름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죠. 문자가 들어왔는데요. 네. 2019년 1월 1년 정도 전에 넘어지셨는데 이제 넘어진 그쪽이 계속 겨울 내내 시렸대요. 그래서 항상 모자를 쓰고 다녔는데 혹 이제 뇌진탕으로 진단을 받으신 것도 있고요. 혹시 치매 걱정을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충격이 한쪽으로 그렇게 세게 왔을 때 치매로 발전될 수 있는 여지도 또 있는 건지, 네,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단순히 그렇게 머리를 한번 부딪혔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굳이 치매를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이제 연세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보긴 봐야 되겠지만 머리를 한번 부딪혔었는데요라는 것만으로 네. 치매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1호 이사님께서도 또 문자를 주셨어요. 어머님께서 구순이신데 건강은 하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방에 와서는 화장실을 물어보는데 치매 증상인가요? 이렇게 또 질문을 해오셨어요. 그거는 그분을 한 번쯤 검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하. 연세도 굉장히 높으시기 때문에 네. 고위험군 안에 드시고요. 그다음에 익숙한 집 안에서 내가 길이나 방향을 잃었다라는 거 네. 자체부터 시작을 해서 치매에 관한 검사를 한 번쯤 해보시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검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병원을 가면은? 우선 병원에 오시지 마시고요. 네. 병원에 오시지 마시고 뭐가 있어요? 자가진단법이? 요즘 치매 안심센터라고 네. 각 지역별로 지역 보건소 산하에 치매 안심센터라는 곳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병원에 오시면 접수하는 절차도 복잡하고요. 진료비도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가시면 치매 조기 검진을 교육받은 그 치매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네. 치매 조기 검진을 해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의심스럽다 싶으면 어머님 병원에 좀 가보세요라고 그렇게 해서 병원도 연계를 해주시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무료예요. 1년에 아마 제가 알기로 1년에 2번, 6개월에 한 번 정도씩은 치매 검진 무료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거기를 먼저 들렀다 오시는 게 비용도 훨씬 절약되고 훨씬 더 좀 스크리닝 될 수 있는 좋은 와, 방법이죠. 꿀팁입니다. 네. 1927님께서 또 문자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께서 98세신데 나이가 굉장히 많으시네요. 그런데도 기억력이 보통은 되시는 것 같다고 판단은 되시지만 그런데 가끔 아들, 딸, 그러니까 이제 이 문자를 주신 분의 아들, 딸, 그러니까 손자, 소녀 되죠. 이 손자, 소녀들의 소식을 물으면서 결혼은 했냐, 뭐 직장은 다니느냐. 이미 이런 결혼을 것들을, 했고 직장을 네. 다니는데도 물어보시니까 네네.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정도 증상으로 그 연세분이 오셨다 그러면 저는 굳이 치매에 관한 자세한 검사를 더 해보자라는 얘기를 하진 않을 것 같고요. 뭐 이 정도 상황이시면 그냥 이렇게 관리 잘 하시면서 다른 생활상의 문제가 없으시다면 그렇게 모시고 잘 지내십시오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이제 치매라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노화가 급격히 진행되긴 하지만
돌아가실 때까지 기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정말 기능이 확 빠지게 되면 음흠.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든 과정인데 네. 지금 이 98세 연세분에게 제가 치매를 조절하기 위해서 약을 막 갖다 들이붓고 치매를 검사하는 힘든 과정을 밟게 하고 그러는 와중에 아마 그러니까 명을 다 하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그래서 어느 만큼 내가 이분한테 검사를 하고 약을 들여서 어느 만큼 내가 득을 볼 수 있을 것이냐를 생각을 했을 때 네. 득보다 실이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 기준이라면 물론 이제 다른 선생님들은 또 다르게 판단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문자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2520님께서 문자를 주셨는데 이제 그 과음으로 혈관성 치매가 올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이제 해주셨는데 진짜인가요? 술 많이 드시면 술 때문에도 치매가 와요. 저거 혹하네. 제가 봤던 가장 제가 직접 치매로 진단을 내렸던 가장 어린 나이의 사람이 50대 초반. 아. 이분은 뭐 뇌혈관 질환이나 뭐 그런 게 전혀 없었고요. 네. 단순히 30대 때부터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그 전에 알코올 의존증으로 이미 과하게 진단을 받으셨고 그 사이에 제가 이제 50대 초반에 치매로 진단을 내렸고요. 그러니까 술 자체가 치매의 고위험 요인이 되고요. 만병의 근원이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술, 담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그것 때문에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들이 유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뇌혈관 질환은 술 먹으면 중풍이 잘 온다, 뇌출혈이 잘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치매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알았죠?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술을 많이 드신다고 보기엔 피부 상태가 너무 좋으신데. 이건 다 아직 저기- 나이가 있잖아요. 아직 젊으니까 그런가요? 네, 아니 근데 사실 이제 서두에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원재님께서 치매 환자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참 힘든 질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역할도 중요한데 우리 5879님께서는 장인 어른께서 치매 초기인데 어떻게 간호하면 좋을까요? 이런 문자를 또 주신 적이 있거든요.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우선은 좀 싸우지 않으셨으면 좋으시겠어요. 가족. 아. 그러니까 1번은 가족분들이 우리 부모님이 치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1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래 나를 양육해주고 나를 이렇게 지탱해주던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네. 치매에 걸려서 아이처럼 행동을 한다는 게 가족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한 일이 되는 거죠. 차라리 고만한 아기가 그렇게 하면 그러려니, 그러니까 갓 태어난 애가 저기 기저귀에 똥 싸고 그런다고 해서 화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이고 자연스러운 그랬네.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이제 연세 높으신 분들이 그러는데 우리 아빠나 우리 엄마가 이렇게 잘 지내시던 분이 이런다는 게 네.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거를 이제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나 스스로가 받는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환자 본인도 그러니까 이제 인정을 하기 싫은 거죠. 그 치매라는 그렇죠. 것이. 그런 경우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1523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머니는 이 치매라는 말에 엄청 민감해 하신다고. 대부분의 분들이 네. 그러세요. 그렇게 되면 이제 치료도 원활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제 천천히 설명을 드려야죠. 천천히. 그리고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 의사 선생님들이 쓰시는 이제 그 돌려 말하기 화법 중에 하나인데 네. 어머님 저기 치매를 검사를 해서 치매인 것 같아. 그런데 어머님 그 치매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어머님 그 이후에 더 심해지지 않게 해서 내가 뇌 영양제 좀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약을 드려요. 근데 그때 거기에는 치매 약물, 정말 뇌 영양제 성분 말고 정말 치매 치료를 하는 인지기능 개선제를 같이 사용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약물 좀 꾸준히 유지를 해나가고 그렇게 좀 이렇게 다독거려 가면서 환자도 그렇게 기분이 좋고 컨디션이 좋아야 아무래도 뭐 약 효과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러니까 치매 환자분이 병원을 가셔서 그렇게 치매에 대한 검사를 받는 것 자체가 거부감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뭔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가족들이 그래서 그런 네. 그런 문답들이 있으면 문진들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달라고 또 문자가 많이 주셨어요. 그것도 치매 안심센터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들어가시면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아마 그 가족이나 본인이 네. 자가로 그냥 단순하게 예 아니오로 체크할 수 있는 항목들이 몇 개 있을 거고요. 그 항목에서 몇 점 이상이면 치매 안심센터 방문하십시오라고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거기서 조금 더 자세한 검사를 할 거고 거기서도 문제가 있다 생각되면 이제 병원으로 오셔서 병원에서는 조금 더 정말 자세한 검사들을 하죠. 그래서 치매를 이렇게 여러 단계로 걸러서 그렇게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만약에 진단을 받으셨다. 이제 그 다음 고민할 것들이 뭐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제 집에서 케어를 해드리지 못하고 만약에 어디 시설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보내드릴 경우에는 왠지 불효를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치매 환자를 집에서 돌볼 수 있는 건 좀 어려운가요? 우선 증상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네. 그다음에 집안마다 환경들이 다르기 때문에 음. 얼마만큼 케어가 가능한 집안이냐 이제 이게 중요하긴 한데 네. 근데 안 되는 걸 억지로 붙잡고 가시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환자분에게 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아, 스트레스가 오니까. 스트레스를 떠나서 치매가 심해지면 거의 이제 와상 상태, 누워서 거동이 잘 안 되고 식사나 대소변 관리가 잘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거를 내가 이제 김병희 효자 없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거를 내가 한 10년째 병수발을 와상 상태의 환자분을 든다라고 했을 때 환자분과 다투거나 환자분한테 화를 내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확대가 돼버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적절한 의학적 처치를 받지 못하고 넘어가 버리시는 수가 생겨요. 아. 그래서 더 오래 사실 수도 있는데 네. 집에서 제대로 된 처치를 못해서 이게 뭐 이렇게 우리말로 뭐라 그러지? 그 엉덩이나 욕창. 그죠 욕창. 네. 욕창 같은 게 발생되면 이거 관리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아. 그래서 적절한 그러니까 체위 변경이나 이런 것들 네, 해주셔야 네, 네. 되는데 집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게 안 되거든요. 그렇죠. 어렵죠. 그래서 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곳에 모시는 게 환자분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치매는 무엇보다 예방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아까 알코올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또 여성시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치매 예방에 또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공부하는 거. 머리를 쓰는 거. 아. 그렇죠. 근데 어려서 하는 공부랑 나이 들어서 하는 공부는 달라요. 어려서 하는 공부는 책을 읽고 수학 문제를 풀고 하는 게 공부지만 네. 연세 드신 상황에서 공부는 새로운 걸 보는 거, 아. 새로운 걸 듣는 거, 그리고 새로운 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 이게 내 머리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기가 사는 집에서 네.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할 때 불 안 켜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 알죠. 네. 어디가 어딘지. 네. 이건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몸을 쓰면서 몸에 익은 대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아.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이 생활 공간이 꼭 그 정해진 생활 공간 안에서 집에서 네. 하루 종일 계신다. 그럼 이건 머리를 쓸 필요가 없어. 몸에 익은 대로만 움직이는 거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이미 나한테는 공부가 되는 거고요. 아. 봄이면 꽃놀이, 여름이면 물놀이, 가을이면 단풍놀이를 다 찾아가셔야 되는 이유가 이 동네는 이렇구나. 이게 이렇구나. 지금 봄이 됐구나. 여기 음식은 이렇네. 이런 것들을 다 머릿속에 담아두시는 거.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공부예요. 그래요. 뭐 최선은 안 걸리는 것이겠지만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알리의 지우개 듣고 잠시 후 새 모티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익산병원 정신의학과 홍정환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